처음 7가지 비타민은 다리를 강화합니다. 매일 아침 다리가 강하고 안정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으며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근육 약화, 고통스러운 경련, 균형이나 넘어짐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그 비결은 영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를 튼튼하고 거침없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강력한 비타민과 미네랄 7가지를 공개합니다. 근육 기능 강화부터 골밀도 보호 및 순환 개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필수 영양소는 매일 움직이고 느끼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산책을 좋아하든, 춤추는 것을 좋아하든, 아니면 그냥 독립하는 것을 좋아하든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비타민 D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감소하며 한때 수월하게 느껴졌던 움직임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감소의 가장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는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뼈가 약해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타민은 다리를 튼튼하고 균형 잡으며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노인의 다리 힘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이유와 적절한 섭취가 이동성과 전반적인 건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노인들은 이동성 문제, 생활 방식 변화 또는 피부 손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야외 활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는 조용히 근육을 약화시켜 다리를 약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광범위한 결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근육 약화 및 노인의 낙상 위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임상 내분비학 및 대사저널, 저널 오브 클리니컬 엔도크리널러지 앤드 머테벌리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적절한 노년층은 근육 섬유가 더 강하고 조정 능력이 뛰어나며 균형이 좋아 부상과 골절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어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서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조차 더욱 어려워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나 뼈 건강에 관한 것만은 아니지만 확실히 중요합니다. 이 강력한 비타민은 단백질 합성을 강화하고 신경근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근육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 근육의 연료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이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빠른 반응과 균형의 필수적인 속근 섬유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섬유는 균형이 깨졌을 때 다리가 빠르게 반응하도록 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러한 근육 섬유가 저하되어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근육 약화가 발생합니다. 수축과 부상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 조직의 염증을 감소시켜 많은 노인들의 다리의 만성 통증과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빈번한 경련, 뻣뻣함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다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비타민 D 수치를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통증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을 무시한다고 해서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골다공증과 골절 등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문호를 열어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뼈가 약해지고 골절되기 쉽습니다. 사소한 여행은 심각한 골절로 변해 이동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 외에도 비타민 D 결핍은 심장병 위험 증가,
인지 저하 및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섭취를 소홀히 하는 노인들은 다리에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최적의 비타민 D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간단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하고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광 노출. 가급적이면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직사광선 아래서 15에서 30분만 놔두어도 자연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시키면 비타민 D 흡수가 극대화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하므로 주의하세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음식만으로는 일일 필요량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강화 유제품, 달걀 노른자 및 버섯을 결합하면 전체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충제. 비타민 D 보충제는 많은 노인, 특히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적의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해 하루 800에서 1000IU를 권장하지만 심각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의료 감독 하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타민 D 수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은 노인들의 비타민 D 결핍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비타민 D가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칼슘. 뼈가 여전히 활발하게 재형성되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달리 노인들은 점차적으로 뼈 질량이 감소하여 골절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것은 특히 다리에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 대퇴골 골절, 하지 피로 골절은 노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부상 중 일부입니다. 잠재적으로 무해한 청소년의 경미한 낙상은 몇 달 동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뼈에 필요한 칼슘 보유량이 부족하면 영구적으로 이동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슘은 단순히 뼈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육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까지 모든 움직임은 칼슘 이온과 근육 섬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존합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을 유발하여 부드럽고 제어된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칼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약해지거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슘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종종 다리 경련, 움직임 부진, 전반적인 근육 지구력 감소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몸에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여전히 가장 풍부한 공급원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녹색 잎채소, 케일, 양배추, 아몬드, 두부, 정어리 및 강화 식물성 우유도 좋은 칼슘 함량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다양성이다. 식단에 다양한 칼슘 공급원을 포함시키면 안정적인 흡수와 더 나은 뼈 유지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음식만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식이 제한이 있거나 흡수 문제가 있는 개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특히 비타민 D와 결합하여 신체의 칼슘 흡수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칼슘은 꼭 필요하지만 특히 보충제를 통해 과도하게 섭취하면 동맥에 칼슘이 침착되고 신장 결석이 발생하며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1000에서 1200mg이며 필요할 경우 전체 식품과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외에 칼슘의 효과를 좌우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운동입니다. 걷기, 저항력 훈련 또는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 재형성을 자극하고 칼슘이 가장 필요한 곳인 뼈와 근육으로 칼슘이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적절한 칼슘 섭취로도 골격계를 적절하게 강화할 수 없습니다. 칼슘 섭취를 무시하면 뼈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즐기는 활동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앗아갑니다. 에너지, 안정성, 자신감이 있는 삶은 칼슘에 의존하는 튼튼한 뼈와 제대로 기능하는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비타민 B12, 다리 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칼슘과 단백질에 관한 것이지만 비타민 B12가 신경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척수를 통해 다리로 전달되는 전기 자극이 강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근육이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하여 약화, 불안정 및 점진적인 움직임 제어 상실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비타민 B12 결핍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다리에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들며 종종 무감각이나 저림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노인들에게 매우 흔합니다. 지방에 저장되거나 다양한 음식을 통해 흡수될 수 있는 다른 비타민과 달리 비타민 B12 흡수는 소화기 건강에 크게 좌우됩니다. 신체에는 음식에서 B12를 추출하기 위해 충분한 위산과 내인성 인자라는 특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생산이 감소하고 위염, 위산 역류, 심지어 장기간 제산제 사용과 같은 상태로 인해 흡수가 더욱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B12가 풍부한 식품을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므로 이 필수 영양소가 느리고 꾸준히 고갈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의 결과는 허약함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교정되지 않은 B12 고갈은 돌이킬 수 없는 신경학적 손상을 유발하여 균형, 조정 및 반사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거나 걷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예전처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많은 노인들은 실제로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신경학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는 매우 점진적이어서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B12 수준을 회복하면 이동성과 에너지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결함을 교정한 노인은 근력, 지구력 및 다리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비타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많은 영양소와 달리 비타민 B12는 거의 동물성 제품에서만 발견됩니다. 최고의 공급원에는 살코기, 생선, 계란, 유제품 및 조개류, 특히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인 조개와 간이 포함됩니다. 식물성 식단을 따르거나 이를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B12 강화 식품, 시리얼, 식물성 우유 등 이나 비타민 B12 보충제가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과도한 비타민 B12가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가장 안전한 비타민 보충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특히 음식만으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용량 B12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최적의 수준을 보장하고 종종 결핍을 수반하는 다리 기능의 점진적인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한 다리가 단지 육체적인 힘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경계 효율성, 반응 시간 및 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타민 B12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이동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간과되지만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그네슘은 뒤에서 작용하여 근육이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신호를 받도록 합니다. 이는 근육 기능의 주요 조절자로서 경련을 예방하고 피로를 줄이며 지구력을 지원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의 가장 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증상 중 하나는 하지 불안 증후군과 빈번한 야간 다리 경련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특히 밤에 다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고통스러운 수축을 경험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 활동에서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근육 이완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과도한 신경 신호를 진정시키고 우발적인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근육 긴장과 비자발적 수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의 효과는 근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골밀도와 관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종종 뼈 건강에 있어 주목을 받지만 마그네슘 없이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 미네랄은 칼슘 수송을 조절하고 적절한 활용을 보장합니다. 연조직에 침착되지 않고 뼈에 통합되어 강직과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많을수록 노인의 뼈 강도가 증가하고 골절 위험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이동성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 약물 치료,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마그네슘이 쉽게 고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적게 섭취하면서 이뇨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특정 혈압 강화제 등 마그네슘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근력, 지구력, 유연성이 부족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점차 체력을 잃고 더 짧은 거리를 걷고 더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간단한 활동 후에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마그네슘 수준을 보충하면 다리 건강에 거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련을 줄이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움직임의 용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가장 좋은 식이 공급원에는 녹색 잎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물 및 콩류가 포함됩니다.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검은콩,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건강한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식사만으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마그네슘 보충제, 특히 몸에 더 쉽게 흡수되는 구연 3마그네슘이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무겁고 나른했던 노인들이 다리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근육 경련이나 경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증상이 완화되어 잠을 더 잘 자고 활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근 연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균형과 조정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칼륨.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종아리의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익숙한 것 같나요? 근육 경련은 낮은 칼륨 수치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칼륨이 근육 기능의 주요 조절자로서 근육세포 내부와 외부의 체액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낮으면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수축하여 특히 다리에 고통스러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나 근육량을 잃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경련은 단순한 성가심 이상으로 몸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경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잠시 서 있으면 다리가 떨리거나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칼륨은 신경과 근육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여 부드럽고 제어된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수치가 낮으면 뇌와 다리 근육 사이의 의사소통이 덜 효율적으로 되어 떨림, 허약함, 심지어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낙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며 현실을 직시하자면 낙상을 피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 외에도 칼륨은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체의 살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은 뼈 손실 속도를 늦추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며 다리 구조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칼륨은 근육 기능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다리의 근육과 뼈가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리를 지탱할 만큼 충분한 칼륨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도 자연은 우리에게 칼륨이 풍부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제공합니다. 바나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 오렌지는 모두 칼륨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껍질을 벗긴 간단한 구운 감자도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음식을 일일 식단에 포함시켜 근육과 뼈에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보충제가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칼륨이 필요합니까? 성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여성의 경우 2600mg, 남성의 경우 3400mg입니다. 이 수준은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 콩류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 등 칼륨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의사와 협력하여 정확한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타민 K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하면 칼슘과 비타민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타민 K가 없으면 이러한 영양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동맥이나 연조직에 축적되지 않고 칼슘이 속한 뼈에 침착되어 경직, 혈액순환장애,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즉, 비타민 K는 교통조절 장치 역할을 하여 칼슘을 올바른 위치로 안내하고 다리를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움직이게 유지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보다 뼈가 더 튼튼하고 골절 위험이 낮으며 전반적인 뼈 건강이 더 좋습니다. 이는 비타민 K가 오스토칼신, 칼슘을 뼈 기질에 결합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뼈를 더 조밀하게 만들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K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 건강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다리에는 튼튼한 뼈뿐만 아니라 유연한 관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기능하는 근육,
비타민 K는 관절 염증을 감소시켜 골관 저렴의 진행을 늦추고 무릎 경직, 노인에게 흔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움직일 때 무릎 통증이 있거나 장시간 앉아 있으면 뻣뻣함을 느끼는 경우 비타민 K가 부족한 영양소일 수 있어 불편함을 완화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 균형, 걷기 어려움, 낙상의 위험 증가는 종종 약한 다리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는 특히 노인의 근력과 조정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육세포 내 칼슘 수치를 조절하고 적절한 수축을 보장하며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조정되지 않은 움직임을 방지함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케일 및 브리셀 콩나물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형태인 비타민 K1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K2는 비타민의 또 다른 강력한 형태이며 나토, 발효대두, 숙성치즈, 달걀 노른자 및 간과 같은 특정 동물성 제품과 같은 발효식품에서 발견됩니다. K2는 체내에서 더 오랫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칼슘을 동맥 대신 뼈로 전달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유익합니다. 자연적으로 비타민 K 수치를 높이고 싶다면 가장 좋은 전략은 녹색 채소와 발효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스무디에 K를 추가하거나 매일 식사에 볶은 시금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에서 비타민 K를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특히 소화장애가 있거나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충제가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중요합니다.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K 섭취량을 늘리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으로도 알려진 비타민 B6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리 힘과 근육 기능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영양소가 이동성을 돕지만 B6는 신경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회복을 지원하며 신체가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근육량을 늘리고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장 강한 근육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위층으로 걷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도 불균형적으로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신경신호 전달 및 조정과의 연관성입니다. B6 수준이 낮으면 이러한 신호가 느려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되어 걸을 때 무감각, 얼얼함, 심지어 불안정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증상을 노화와 관련된 근육 손실로 착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신체에는 적절한 신경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B6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염증과 관련된 근육 피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B6는 신체의 염증을 조절하여 근육 불편을 줄이고 다리를 더욱 탄력 있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동 후 지속적인 뻣뻣함이나 느린 회복을 경험하는 경우 비타민 B6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 기능 외에도 비타민 B6는 적혈구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이 세포는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여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체력을 확보합니다. 비타민 B6 결핍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근육이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조기 피로, 무거움 및 지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신체 활동 후에 비정상적으로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는 비타민 B6가 더 필요하다는 신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필수 비타민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행히도 B6는 다양하고 맛있고 편리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금류, 연어, 참치 등의 생선, 바나나, 감자, 병아리콩, 강화 시리얼은 모두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일일 식단에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B6 수준을 보충하고 신경 기능과 근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 영양 흡수 장애 또는 식이 제한이 있는 개인의 경우 최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비타민 B6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며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하루 약 1.5mg, 남성의 경우 하루 1.7mg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 B6를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장기간 과다 사용하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용량 보충제를 통해 과다 복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B6 공급원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에 집중하여 꾸준한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는 귀하에게 더욱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 의견을 남기고 다음에 논의하고 싶은 생각, 질문 또는 주제를 알려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시면 최신 건강 팁과 통찰력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